네, 뉴욕 증시 혼조세 속에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어떨까요? 오늘 코로와 EWY는 약세고요. 약세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합니다. 야간 선물도 좀 마이너스권인데 아마 오늘은 종목별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돌변한 모건스탠리 파격 네. 전망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니 하이닉스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12만 원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85만 원 간다라고 외친 반도체 저승사자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지금으로부터의 전략 좀 전망해 주세요. 어제 지난밤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IT와 지금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이쪽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건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도 AI 버블이 끝나는 듯한 하락이 잠깐 있었고, 하이닉스도 장중에 9%까지도 하락했었고, 그런데 다시 또 지금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추세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이 AI 버블의 끝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어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 엔비디아 지분 매각한 거라던가 그다음에 그 전날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또 반발 매도세도 있을 수 있는 위치라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IT 섹터가 간밤에 그 반도체 ETF도 그렇고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확인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밤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공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뉴스도 좀 본 것 같고요. 항상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투자한 것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면 어떡하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시간은 아직은 조금 더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두에 오늘은 일시적으로 반도체가 좀 하락하고 어제 쉬었던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어제 미국에서는 바이오가 강해서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셀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12월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이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기에는 사실 10월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라갔으면 좀 조정도 좀 있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S&P 500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를 90% 이상은 한 8, 9% 정도 대부분 다 90% 이상의 기업이 컨센 대비해서 다 그 상향하는 실적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자체가 우리가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좀 지금 버블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때와는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지난주에도 AI 거품 우려감 때문에 네. 막 떨어졌었는데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회복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AI 거품 우려감은 하루 걸로 한 번씩 나오고 맞습니다. 좀 핑퐁핑퐁입니다. 네. 좀 우려감 덜면서 오늘은 좀 내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볼까요? 외국인 2차 전지 매수 대장주 에코프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기관도 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다시 지금 비중 확대 시기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제 중국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좀 최근에 한 10월 달에 급등 한번 했었죠. 했다가 쉬었다가 이제 어제 또 다시 올라가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막판에 아쉽게도 다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섹터 이제 충분히 매매를 할 만한 구간에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LG화학이라던가 LNF라던가 에코프로라던가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2차 전지 섹터들을 다 올라갈 때 많은 종류의 종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일 많이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도 대형주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하는 기업들이 다 우르르 올라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캐즘도 지나고 이제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옥석이 어느 정도 가려진 상황이에요. 결국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려면 대형주를 해야 되는 지금 시기는 돌아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금 투자하는 논리가 미국에서
ESS 향 비중이 이제 중국산이 빠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결국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대형주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는 기존의 전기차 섹터에서 ESS로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들을 보면 절대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이제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ESS 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줄기로 좀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형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 에코프로, LNF 같은 2차 전지 섹터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그런 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쪽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또는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네. 해법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코스피가 이제 4,000피를 넘어서자 지난해에 펼치됐던 금투세 부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길 바라면서 모처럼 훈풍이 불어온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일고요. 아무튼 어제는 지주 금융 좀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 이슈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조금 더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엄청 클 거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뭐 연말이 되니까 또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좀 이르다. 뭐 지금이 한 올 여름쯤이면 연말에 시행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금투세 이슈는 아직은 뭐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 급한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금융지주사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세법 개정안 또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는 올해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년까지는 시장에서는 계속 트리거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들 뭐 실적, 특히 증권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은 여전히 뭐 싼 구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기를 한 번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좀 어제 실적도 나오고 아주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는 종목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환율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들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시 팔자가 이어진 경우 환율이 1,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고요. 예, 좀 이번 주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뭐 환율에 있어서는 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전망을 하기는 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전 개인적으로.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해서 지났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팔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다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고 지난 만기 이후에 5만 계약 이상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을 좀 이제 찾아보면서 지금부터 많이 반등할 수 있는 섹터. 이제 지금은 일시적으로 과대 낙폭 대형주들을 바라보실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소비재주들이 너무나도 과하게 좀 빠졌었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남은 이번 주랑 포함해서 조금 일시적인 반등, 뭐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지난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내일 만기일 전에 지난주에 너무 많은 포지션들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남은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은 그렇게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야간 선물에서 우리나라 큰 충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엄청 급반등하기보다는 섹터 로테이션이나 그런 쪽에서 시장은 계속 각계 전투를 벌일 예정이고요. 섹터 로테이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형주 보실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거를 한 번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로테이션 안에서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 전략입니다. 네, 황교안 팀장님의 픽 상승률 잠깐 보실까요? SK하이닉스 세 자릿수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또 신일전기 쭉쭉 좀 한번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